안녕하세요. 오만과 편견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나누어 볼 이야기는요. 최근에 이제 동성 커플에 대해서 피부양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맞아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도록 하는 판결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연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맨날 연 변호사님의 의견을 듣는 걸 좋아합니다. 너무 어려워가지고 네.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네요. 네. 건강보험 가입하면 네. 우리가 이제 우리 가족들, 직업 없는 가족들 피부양자로 등재하잖아요. 네. 여기 이렇게 결혼한 가족이고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되는 가족이면 물론 당연히 이제 가능하고, 형제 자매인 경우에는 이제 주소가 동일을 한 경우에 예, 이런 경우에 되고 있는데, 사실혼 관계인 경우, 결혼을 아직 혼인신고를 안 한 사실혼 부부의 경우에도 네. 이제 예외적으로 인정해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번 판례는 사실혼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동성 커플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렇죠. 그거 자체가 네. 평등의 원칙에서 벗어난다고 본 거죠. 네, 라는 취지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줘라. 인정해주는 것이 맞다. 네. 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이루어졌고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헌법 소원이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다르게 다투어가지고 뒤집기는 조금 피부양자 자격 자체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는 다른 법 제도를 마련하지 않고는 복잡해진 상황이 된 거죠. 이제 제가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우리나라는 헌법적으로 분명히 양성의 기초, 그러니까 양성의 혼인에 기초한 결혼을 인정하고 있고, 사실혼이라고 하더라도 양성 간의 혼인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나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상위법, 헌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하위에서 이런 판례가 나올 수 있는지가 조금 굉장히 의아하거든요. 헌법 36조 1항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네, 헌법 36조 1항이 우리 헌법에 들어오게 된 경위는 양성을 기초로 한 부부 관계를 기준으로 해서 그 법이 들어왔고, 그것은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서 들어왔다고 하는데, 네. 바이마르 헌법에 나와 있는 그 조항이 아직까지 헌법 조문에 나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강원대 김학성 교수님이 저한테 알려주셨죠. 네. 네, 저는 헌법을 완전히 전공한 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네. 유럽에 있는 헌법들도 이미 그 조항이 많이 없어졌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 조항이 남아있기 때문에 연역적으로는 양성을 전제로 한 혼인관계의 기초, 그래서 헌법에 그게 규정되어 있다고 보는 건데요. 최근에는 헌법을 꼭 연역 헌법에 기초해서 그대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지금의 우리 세대의 인식, 평균적인 인식에 맞춰서 헌법이 해석되면 될 것이지, 반드시 헌법이 만들어진 그때 연원의 기초에서 그대로 해석될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그렇게 되면 그 양성 평등을 전제로 한, 그것은 꼭 성별을 기초로 한 평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석하는 헌법학자들이 오히려 더 다수일 수도 있어요. 이게 사실 조심스러워서. 네. 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고 헌법 해석을 지금 시기에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에 대해서, 헌법 조문에 대해서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게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로 들리거든요. 일반 다른 법, 민사나 뭐 이런 민법이나 뭐 이런 그런 법이 아니고 헌법에 대해서 그렇게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조금 일반인으로서 놀라운 사실인데, 근데 사실은 이제 뭐 낙태죄도 그렇고 간통죄도 그렇고 계속 똑같은 헌법에 기초해가지고 여러 번 위헌법률 심판을 넣었는데, 네. 처음에는 이제 합헌이라고 판단을 했다가 국민의 법감정이 변하면 똑같은 헌법 규정이지만 네. 위헌이라고 판단이 나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기초 본다면 국민의 법감정 내지 헌법을 구성하는 국민의 이 법적 인식도 중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어쨌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네요. 그쵸? 그게 헌법 정신이기도 하니까요. 네, 네, 네. 사실 이 소송을 이제 한 동성 커플의 소송으로 인해서 지금 3년 동안 이제 재판이 이어졌고 결국 이제 대법원에서 이런 판례가 남게 됐는데 변호사님도 이 기사 보셔서 잘 알고 계실 텐데 앞으로 이렇게 이제 이런 판례가 남으로 인해서 이것이 불러올 어떤 그런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을 하세요, 연 변호사님? 저는 사실 평등의 원칙이 이렇게 대법원 판결에서 막 남발되는 것이 사실은 좀 걱정이 돼요. 네네. 동성 혼인 관계의 논의에 대해서는 뭐 다른 분들이 많이 얘기하시지만 저는 이걸 보면서 계속 생각이 들었던 게 그러면 실제로 나랑 관련이 없는 부모가 없는 아이를 돌보는 할머니 동거인. 왜 동거인인데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할 수 없지? 그렇죠. 왜? 그러네요. 왜 입양 제도를 그러면은 꼭 입양을 엄격하게 해야 되지? 그렇죠. 혼인 관계는 사실혼으로 막 열어주고, 뭐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형제 자매는 꼭 한 배에서 낳아야 된대. 그러면 입양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친구끼리도 사실 입양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럼 그런 엄격한 관계를 통해서 그 가족 제도를 형성하지? 그리고 가족에 대해서만 심지어 형제자매도 같이 살아야 되지만 부양가족이 되는데 네. 지금까지는 그런 거죠. 이렇게 피부양자 가족 관계를 막 열어주면 게다가 우리 건강보험 그 기금 자체가 막 고갈되고 있어가지고 네. 문제가 되고 뭐 이런 마당에 이제 건강보험료 자체는 11만 원 정도로 가액이 매우 작은 가액이지만 앞으로 피부양자로서 인정받으면서 얻게 될 의료적 혜택은 얼마가 될지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평등의 원칙을 기준으로 여기저기 법과 제도에 확산하면 이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연 변호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생각이 저도 갑자기 나는데요. 뭐냐면 제가 조금 과장을 하자면 동거 호소인, 그쵸? 내가 그냥 친구 관계에서도 그냥 뭐 어떠한 이유로 그냥 우리 같이 사는 동거인이야 라고 해놓고 뭐 의료보험 혜택을 이렇게 피부양자 적용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룸메로 같이 살고 있는 여자친구들끼리 그냥 사실은 우리 사실혼 관계야 라고 하고 피부양자 자격 등재하면 어떻게 이거를 막으실 건지. 네. 또 우리나라는 또 외국인에게도 굉장히 아주 넓은 제너러스한 그런 의료 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여기 와가 6개월만 살면 다 그 건강보험 그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데 이 외국인들이 악용할 수 있는 그 여지도 더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굉장히 의문이 들고요. 오히려 지금 자녀를 안 낳고 이혼이 쉽고 이혼이 너무 쉬워서 자녀 부양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이런 걸 고려한다면 저는 모든 제도 자체에서 사실혼 관계를 엄격하게 가능하면 법률혼으로 가지고 가서 안정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사실혼에 대한 지원보다 법률혼에 대한 지원이 더 단계가 높아야 되고 그래서 사실혼 가족들이 법률혼 쪽으로 넘어가서 아이들이 좀 더 안정적인 법률적인 등록이 되어 있는 부모가 있는 가정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면 사실혼을 확대해가지고 여기에 평등원칙을 적용하기보다는 사실혼으로 지원하고 있는 지원 제도를 축소하고 법률혼에게만 이 혼인관계에 대해서 지원 제도를 확대해야 되는 마당에 대법원에서 나서서 사실혼을 아직 제도화되지도 않은 동성 커플에게까지 사실혼과 유사한 관계라고 해서 확대하는 형태로 국가 제도, 복지 제도를 확장하는 것은 복지 제도에 심각한 구멍을 뚫는 것과 같다. 우리가 이걸 평등의 원칙으로 다 허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네, 듣고 보니까 정말 심각하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이게 평등의 원칙이라는 거, 진짜 지금은 이제 동성 커플에 대해서 평등을 요구를 했지만, 연 변호사님 얘기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또 평등의 원칙을 또 요청을 해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 합법하다고 판결을 내달라라는 어떤 이런 소송들이 계속해서 줄을 이어진다면, 진짜 안 그래도 고갈난 이 건강보험에 더 이게 둑이 무너져 버리는 것 같이 엄청나게 국가적으로 복지가 너무 확대돼서 거덜날 것 같은 그런 위기가 빌미를 제공했다고 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제공이 되어서 지금 이거를 어떻게 주워 담아야 되는지 난감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의료보험이 진짜 이렇게까지 건강보험이 쓰여야 되는 건지, 이게 정말
평등의 원칙으로 어디까지 확장이 될 건지 이거 생각하니까 정말 머리가 아프네요. 평등의 원칙을 적용하자 그러면 전 세계 모든 민족을 모든 나라의 국민들을 우리나라에서 떠안아야 됩니다. 네. 네, 굉장히 뭐 좋으네요. 이상적이고. 우리 세금으로. 사실 이 문제의 본질은 단순히 요 한 건의 피부양자 자격을 획득했다, 혹은 동성혼에 대해서 혼인관계가 열린다, 이런 문제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다른 관점으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평등의 원칙을 우리가 어디까지, 소수자 보호라는 명목 하에서 어디까지 내가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바라봐 주시면 좀 스스로의 기준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이제 너무 이제 건보 재정이 이제 타격을 입지 않도록 이 판례가 이제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하려면 현실적으로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할까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사실혼 관계에 대한 지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혼 관계에 대한 지원을 좀 축소하고 법률혼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법률혼으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에 뭐 자기 부담금을 달리한다든지 예, 이렇게 해가지고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리고 사실혼 관계에 대한 입증을 좀 더 어렵게 해야겠죠. 강화해서 조건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야 단순히 주소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사실혼 관계인 것처럼 해서 피부양자 자격을 등재하고 건강보험의 이제 혜택만을 누리고자 하는 정말 예, 이런 거를 이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겠죠. 네.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좋기 때문에 이제 건강보험 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좋으나, 사실은 이제 자력이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력으로 이제 의료 혜택을 이용하시고, 자력이 좀 없고 건강보험을 이용해서 이 이제 보험 제도가 이용되어야 되는 분들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엄격한 절차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네,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해주신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주변에서 이제 요 판례를 보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이거 동성혼으로 가는 그 길이 열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시는 거 들었어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관점은 저도 지금 연 변호사님이랑 이야기하면서 처음으로 또 깊이 또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진짜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안 그래도 그 다문화 정책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에게 우대하는 막 그 정책으로 이미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인들 때문에 우리나라 건보 그 재정이 굉장히 악화됐다라는 이야기들 뉴스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다 접하셨을 텐데, 미국 의료보험 힘든 거 아시죠? 돈 많이 드는 거. 거기 가면은 의료보험의 수준이 각자 다 다른데, 피부양자를 가족에게 대해서 의료보험이 적용되는지 마는지에 따라서 보험료가 다 차등이 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조치를 통해서 사실은 조금 더 걱정이 되는 거는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처럼 의료보험이 굉장히 그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뭐 케이스별로 해가지고 굉장히 복잡해지고 또 의료보험이 많이 올라가겠지 않을까, 이런 판례들을 통해서 부작용을 막고 또 부족한 건보 재정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걱정도 되네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우리가 건강보험료 많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내는 보험이 어떻게 쓰여야 될까, 이런 생각해보면 저도 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어떤 커플들이 좀 더 법률혼으로 갈 수 있도록 더 잘 이렇게 지원이 되고, 이 건강보험을 통해서도 뭔가 혜택이 더 주어지면 건강보험 제도를 통해서도 결혼을 더 이렇게 보호하고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오늘 좀 여러분들하고 좀 다른 관점에서 이 기사를 같이 다루어 봤는데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또 댓글에서 저희가 토론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만과 편견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